안녕하세요. 군 리스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주드 프라이데이입니다. 군 리스너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읽어드리는 방송입니다. 고민을 들어주고 상담도 해주면 좋지만 저의 상담이 당신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읽어만 드립니다. 그냥 읽어만 드리는 게 좀 미안해서 매주 한 분의 사연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 그림도 역시 그라폴리오에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은 제가 잘 보관하고 있다가 제가 아주 유명해지면 그림을 팔아서 맛있는 걸 사 먹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실 곳은 그 그라폴리오라는 웹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군 리스너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군 리스너의 가장 최근 포스팅 아래에 댓글로 여러분의 사연을 남기시면 됩니다. 대체 누가 이런 방송에 사연을 남기냐고 의아해 하시겠지만 놀랍게도 이 방송은 1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연이 없는 날은 어쩌냐고요? 놀라지 마세요. 책을 읽습니다. 그래요. 세상에 이런 방송쯤 하나 있는 것도 좋겠지요. 전 우리의 이런 쓸데없는 사연이 삶을 윤택하게 만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군 리스너 56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은 산토끼 96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늘 잔잔함과 따뜻함으로 감동과 행복을 전해주시는 작가님 안녕하세요. 늘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시작하시네요. 그래요. 저는 지금 호주 멜버른에서 거주 중인 22살 청춘입니다. 워킹홀리데이로 비자를 가진 채 살게 된 지 벌써 3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2달 동안 열심히 한국 식당에서 일을 했고 오늘은 외국인이 운영하는 한 카페에 트라이얼을 갑니다. 트라이얼은 그 일을 직접 해보고 동료들과 매니저가 이 사람을 쓸지 말지를 결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너무너무 가고 싶은 곳이라 심장을 죄어오는 압박의 무게가 장난이 아닌데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준비했기 때문에 아마 안 되더라도 후회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아침에 조금 드네요. 그래도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될 거라는 이상한 확신도 있고요. 아무튼 그렇답니다. 좋은 소식 있기를 기대해 주세요. 하트 늘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글을 적어주셨습니다. 작가님 저 떨어졌어요. 와우, 마음이 너무 복잡미묘하네요. 되게 많은 상황들이 얽혀 있어서 꼭 옮기고 싶었는데 이것도 돌아봤을 때 웃어 넘길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사람들한테 괜찮다고 후회 없다고 했는데 마음이 이상하고 좀 그렇네요. 하하하.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마무리 매듭새도 잘 꿰매고 싶은데 그 마음 끝 부분 잘 꼬매기가 어렵네요. 복잡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냥 그런 날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전혀 복잡한 이야기가 아닌데요. 호주, 멜버른. 이분 지난번에도 사연을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주셨는데
아닌가요? 다른 분인가요? 아무튼 트라이얼에 실패를 하시고 다시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뭔가 사정이 있겠죠. 옮기고 싶은, 떠나고 싶은. 그래요. 그럴 수 있죠. 뭐 그렇다고 꼭 그 가게에서 일할 수 없게 됐다고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건 아니겠지요. 다른 곳에도 지원을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산토끼님. 사연 고맙습니다. 22살. 그래요. 실패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아직 어립니다. 그래요. 워킹 홀리데이. 좋은 것 같아요. 워킹 홀리데이. 저도 워킹 홀리데이를 준비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뭐 결국은 못 갔지만 그래요. 잘 마무리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사연 고맙습니다. 다음 사연은 성공한다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살 딸과 현재 11주 된 아기를 임신 중인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제가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아빠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커갈 소중한 제 보물인 두 아이에게, 그리고 이 아이들을 잘 키워내고 싶은 저 자신에게 응원 겸 선물하고자 올려봅니다. 작가님도 응원해 주실 거죠? 저에게는 이혼을 하고 만나게 된 남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어둡기만 했던 제 삶에 살고 싶어지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있는 이혼남과 이혼녀가 만나 새 출발을 하기란 참 여러 가지 역경이 따르네요. 지금 제 뱃속에는 제가 죽어서도 아마도 사랑할 그 남자의 아이가 하루하루 커가고 있습니다.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 남자와 서로 안 좋은 언쟁이 오고 갔고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빌어 정말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어요. 순간 욱하는 마음에 주워 담을 수 없는 말들을 내뱉어 버렸지만 진심으로 미안하고 진심이 아닌 걸 꼭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자 혼자 아이 2명을 키우기란 쉽지 않겠지만 나중에 이 아이들이 컸을 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사랑할 수 있는 건 큰 행복이란 것과 여전히 내가 애기 아빠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아이들이 알아주길 바라며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또한 엄마인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첫째 딸과 둘째가 커가며 만들 추억들 서로 의지하며 예쁘게 건강하게 커주길 바라며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그 어렵죠. 그 요새는 맞벌이를 해도 맞벌이를 해도 아이를 키우기가 어려운데 혼자 키우시면 더 어렵겠죠. 그래요. 제가 뭔가 도움이 되는 말을 드려야 하는데
마음속으로 응원만 하겠습니다. 사연 고맙습니다. 성공한다님. 다음 사연은 김찔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길게 적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진소와 주드 프라이데이님의 왕팬인 결혼 1년차 새댁입니다. 저희 남편과 저는 동네 친구로 처음 알게 된 후 만난 지 10년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밖에는 말할 수 없었던 남편과의 연애담을 숨겨두었던 마음과 함께 그림으로 간직하고 싶어서 사연을 올려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지역 문화행사에서 남편을 처음 만난 후에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웃는 모습이 완벽한 스마일 얼굴이라서 신기하고 순수해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친구의 동창이었고 몇 달간 친구로 지내다가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매일 짝꿍처럼 계속 붙어 다녔고 철수와 영희처럼 제 이름을 말하면 남편 이름이, 남편 이름을 말하면 제 이름을 다른 사람들이 떠올릴 정도로 유난스러운 커플이었습니다.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달리 갔지만 저녁에 5분이든 주말 잠깐이든 만나면서 사랑을 이어갔습니다. 이 친구가 군대를 간 2년도 저는 기다렸고 제대 후에도 1년을 더 만났지요. 그렇게 6년째 열애를 하다가 정말 사소한 싸움으로 헤어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다투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사소한 일이었던 것 같은데 식당에 나와 저는 왼쪽으로 남편은 오른쪽으로 뒤도 안 돌아보고 헤어진 후에 그렇게 끝이 났죠. 평소 같았으면 더 심하게 싸웠을 텐데 그 다음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아무렇지 않게 다시 연락하고 만나던 저희였는데 그 많던 사랑이 어디로 가버린 것인지 너무 허무했습니다. 제 고등학교 시절부터 대학교 생활까지 그 아이를 빼고 떠올리면 떠올릴 추억도 없을 정도로 모든 시간을 함께 했는데요. 하지만 처음 헤어지고 솔직히 너무 홀가분했습니다. 저는 먼저 취업을 했고 새롭게 세상에 발을 내딛는 설렘 덕분에 이별에 대한 슬픔을 갖기에는 너무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나중에 듣게 된 사실인데 남편도 헤어진 후 당장은 해방감 때문에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유로 6년간 서로를 너무 묶어두었던 것이죠. 그렇게 남편은 이별 후 3달이 지난 시간부터 저를 계속해서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이제 서로의 길을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가족보다 가깝게 지내는 동안 소중한 것을 잊고 상처 준 일들이 쌓여서 패인 느낌이었어요. 다시 그렇게 불나방처럼 뛰어들었다가 다시 헤어지게 되면 그때는 정말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각자의 삶을 살며 2해가 지났습니다. 술만 먹으면 아직도 가끔 찍혀있는 부재중 전화에 짜증도 났고 답장을 보내지 않은 적도 몇 차례나 있었는데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취직해서 2주 뒤에 이라크로 가. 남편은 공대를 나왔는데 건설회사에 첫 취직을 해서 배치받은 곳이 이라크였습니다. 당시 이라크는 한참 내전 중이었고 지금도 일반인은 입국이 안 되는 나라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마음에 걸어두었던 빗장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계속 밀쳐냈지만 위험한 그곳으로 떠난다는 소리를 듣자 누가 시키지도 않았건만 내가 곁을 지켜줘야겠다고 하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결국 떠나는 그 사람과 다시 만나기로 했고 저는 남겨져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떠나는 날 저는 다가올 미래를 기대하며 웃었습니다. 작은 행복한 기억으로도 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의 물리적 거리는 나는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몇 달 동안 만나지도 못하고 6시간의 시차에 메시지와 영상통화 가끔이 다인데도 어찌나 행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길을 잃다가 집에 돌아온 그런 기분이었죠. 그때 남편이 해줬던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이라크의 달은 한국과 다르게 엄청나게 크고 낮게 떠서 구미호가 사는 구미호달 같다고요. 그렇게 아름다운 달을 보고 있자니 제 생각이 저절로 나고 저에게도 보여주고 싶다고요. 저는 생각했죠. 사막에서의 슈퍼문은 함께 볼 수 없지만 같은 달을 보고 싶다. 그렇게 애절한 장거리 연애에 1년 반의 시간이 지나고 결혼 이야기가 오가며 남편은 직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작년 1월 연애 10년 차에 결혼해서 지금은 결혼 1년 차 새댁이랍니다. 얼마 전 둘이 캠핑을 가서 바닷가에 모닥불을 피워두고 별이랑 달을 보고 있는데 문득 이라크의 달이 떠올랐습니다. 이라크의 달은 아니지만 함께 같은 달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 어찌나 행복하던지요.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지만 작가님 그림으로는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막에서 낮고 엄청 크게 뜬 달을 둘이 함께 보고 있는 것을요. 혼자 글을 쓰면서 10년의 세월이 다시 지나간 것 같습니다. 행복하고 슬펐던 기억들이 떠올라서 마음이 이상해지는 밤입니다. 긴 이야기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요. 사연 고맙습니다. 제가 녹음을 시작하기 전에 밥을 많이 먹었는데 이 사연을 읽고 나서 이 사연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니지만 이제 녹음을 시작하면서부터 졸립기 시작해서 너무 졸려서 한숨 자고 왔습니다. 1시간을 잤네요. 와,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역시 낮잠은 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시간이나 주무시는지요? 저는 예전에 한 20대에는 5시간을 넘게 자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부러. 시간이 아까워서요. 요새는 7시간 정도는 자는 것 같습니다. 삶의 질로 따지면 2시간의 차이지만 한 2.5배 정도 20대 시절보다 행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 2배 정도 덜 예민한 것 같습니다. 정말이에요. 잠을 적게 자면 일단 예민해지는 건 물론이고 뭐랄까
굉장히 좀 우울한 것 같아요. 삶을 피폐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나 좀 불행해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어제 몇 시간이나 주무셨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낮잠을 좀 주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이 행복이 쌓여가는 것 같은 낮잠의 횟수만큼. 네, 여러분, 낮잠을 주무세요. 오늘은 좀 낮잠이 길었는데 보통은 1시간 정도 자지 않고요. 한 25분 정도 눈을 붙입니다. 또 그것도 매일 그런 것도 아니고요. 졸릴 때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김찔레님이 길고 아름다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저는 낮잠 이야기를 했군요. 그래요. 뭐 어쨌든 그 결혼을 잘 하셔서 행복하게 살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그럼 됐죠 뭐. 그 10년이나 연애해서 결혼하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장하십니다. 그래요. 삶에 이런 삶도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이 글을 읽고 있는 그 군대 남자를 보낸 분들이 뭐랄까, 오 저게 가능한가 싶은 그래요. 제가 이분의 글을 읽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요. 아름다운 눈물겹게 아름다운 사연 고맙습니다. 김찔레님 본명이신가요? 김찔레. 아무튼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다음 사연은 깨르릉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깨르릉. 안녕하세요 작가님. 진소에 열광하는 20대 청춘의 한가운데 서 있는 최준생입니다. 그래요. 저랑 제 남자친구는 대학교 CC로 만났고 저의 고백으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사랑한다는 말을 어색해하는 남자친구는 얼마 전 언제나 꿈꿔오던 교사라는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축하를 해주어야 했지만 울음부터 나와 제대로 축하를 해주지 못했던 게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변함없이 꿈만을 바라보고 달려오는 것을 누구보다도 옆에서 지켜보였던 저였기에 기쁨도 컸지만 힘들었을 남자친구의 생각에 눈물이 났던 것 같습니다. 꿈이란 그런 거겠죠.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고 꿈꾸는 듯한 느낌. 사람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못했던 축하를 지금이나마 이렇게 해주고 싶네요. 4년 동안 수고했고 늘 자랑스러운 내 남자친구 훈아 사랑해. 이제는 결혼을 생각하며 목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남자친구를 보며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행복할 우리의 멋진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작가님 하고 까르륵 웃고 가셨습니다. 그래요. 진소에 열광하는 20대 청춘의 한가운데 서 있는 취준생. 뭔가 느낌이 팍
원래 진소는 30대의 만화예요. 20대의 청춘의 한가운데 서 있는 취준생에게 뺏길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요. 대학교 CC. 제가 대학교에 다닐 당시 저희 학교에 CCC가 대유행이었습니다. CCC가 저희 교실에 있었어요. 캠퍼스 코미디언 커플. 아주 웃기는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CCC라고 불렀죠. 그래요. 갑자기 그 친구들 생각이 나네요. 친구분이 교사가 되셨다고요. 그럼 임용고시에 합격을 해서 임용고시에 합격이 되고도 교사가 되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지 않나요? 뭐 일단은 그 임용고시에 합격을 해야겠지만 요새는 그렇게 시험에 붙어도 교사가 되지 못한 케이스도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저희 아버지도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셨죠. 지금은 정년 퇴임을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그 연금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예전에는 그 교사의 봉급이 지금도 뭐 그렇겠지만 그 대기업에 비하면 아주 초라했습니다. 박봉이었죠. 선생님 월급은 박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혹 그 아버지의 지인들 중에는 그 대형 학원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봉급이 한 2배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저희 아버지에게도 몇 차례 그 스카우트 제의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꿈깨라며 꿈깨라며 저희 아버지는 그 교사에 맞다면서 교사의 길이 맞다면서 꾸준히 이사를 다니셨죠. 그 선생님이 박봉인 점 이외에도 한 지역에서 오래 계시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사를 많이 다녔죠. 그래요. 요새는 좀 덜한가요? 어떤가요? 서울에 계시면은 좀 덜한가요? 모르겠네요. 그 뭐랄까 그때는 하지 못했던 축하의 말은 직접 하세요. 저한테 떠넘기지 말고 그런 말은 직접 해줘야죠. 그 말하기가 어렵다면 나는 이런 말들은 좀 메신저로 하는 거는 좀 그래요. 쪽지라도 직접 손으로 써서 신문에 있는 글자로 오려 붙이면 안 됩니다. 스토커가 되니까요. 쪽지로라도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이 어려운 시절에 남자친구가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성공하셨네요, 정말. 그래요. 제가 제주도 여행을 할 때, 저녁에 어떻게 바베큐 파티가 있었는데, 제 옆에 앉아있던 어느 한 학생이 경찰 공무원에 합격을 했다는 소식을 알림과 동시에 뭐랄까 주변에 관심과 함께 좀 공기가 달라졌던 느낌이 들었던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겠죠. 이번에 대통령님이 공공 부문의 취업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셔서 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학생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이 뭔가를 성취하려는 조건이 또 결국은 문제를 풀어서 점수를 올려야만 가능해지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좀 다른 쪽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기본적인 소양은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요. 근데 뭐 시청에서 친절하게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과 토익 점수는 크게 관계가 없잖아요. 뭐 그래도 사람을 골라서 뽑아야 하니까. 그래요. 고맙습니다. 깨르르님. 남자친구의 목표 성취도 중요하지만 깨르르님 본인의 목표 성취도 기대해 봅니다. 그래요.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시인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희야입니다. 희야. 농담은 그만하겠습니다. 그 사람과 만난 지 오래된 것도 아니었는데 참 무모하리 많지 먼 길을 떠났습니다. 함께 비행기에 오르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우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늘 아래 짧지도 길지도 않은 몇 개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중충한 날도 많았지만 고개를 들면 아름다운 하늘이 저 세상 저편 끝까지 시원하게 펼쳐졌고 어디를 둘러봐도 그 하늘 아래엔 드넓은 풀밭 위엔 소와 양이 울었습니다. 우린 가끔 차를 타고 멀리 나가서 철썩이는 파도 소리도 듣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밤은 또 얼마나 아름다웠게요. 세상 끝에서 끝까지 별이 가득 차서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 밤하늘 아래 피아노를 치러 가자며 뛰어가는 널 쫓는 나, 내가 연주하는 음악을 들으며 울던 나를 기억합니다. 왜 사랑은 사람을 바보로 만들까요? 이미 바닥을 본 줄 알았는데 왜 그게 끝이 아니었을까요? 만나면 만날수록 서로의 모습은 사라져갔고 병들어갔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줬고 그럼에도 서로를 놓지 못했고 결국 최악이 되어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었죠. 바다까지 간 걸 후회하지도 지나간 우리를 미화시키고 싶지도 않습니다. 헤어질 이유는 수만 가지였는데 헤어지면 안 되는 이유도 딱 한 가지였습니다. 좋아했으니까요. 사랑이란 건 이렇게나 다양한 감정이었네요. 진눈깨비 소년이란 만화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이제 다신 누군가에게 미래를 맡기지 않겠다. 난 독립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결정했다. 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사랑하는 그때의 공간을 회상하면 전 언제나 그 사람과 함께 있어요. 이제 혼자서도 그 공간에 우뚝 서 있는 제가 보고 싶네요. 언제나 진솔을 보면서 저도 사연을 보내고 싶었는데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될 줄 몰랐네요. 많이 망설여졌지만 더 이상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 주두님께 조심스레 사연을 보냅니다. 라고 희인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멋진 대사를 누가 썼죠? 사랑이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은 원래 바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저의 철학은 그래요. 현명하지 않아요. 현명하지 않은데 애정이라는 물질이 분비되면 더 바보가 될 뿐이죠. 그래요. 헤어지신 거죠? 일단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요. 헤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이래야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죠. 또 다른 사람도 그 희님을 만날 기회가 생기고요. 한번 만나서 사귀어서 인생 끝까지 가면은 그것도 좀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을 만나보면서 남자도 남자로서 여성도 여성으로서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동성 간의 우정은 성장을 방해합니다. 나이 드는 거를 성장하는 걸 방해해요. 옆에서. 제가 가끔 한국에 가면 친구네 집에 머무는데 이 인간들을 만나면 도무지 시간이 지났다는 거를 느끼질 못합니다. 30년 전과 똑같은 짓을 합니다. 똑같은 어투로 말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래도 되는 걸까 싶은. 그래서 동성 친구들하고만 같이 있으면 내 안에 내가 자라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성을 만나봐야 돼요. 이성을 만나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한심했는지를
내가 친구들과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뭐 헤어질 필요는 없겠지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면서 자신을 키워야 합니다. 자기가 크려고 해야 커지는 것도 아니고 크고 싶지 않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무슨 말이 이럽니까? 아무튼 제 견해로는 그 연애를 하면서 뭐랄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은 제가 방향치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귀었던 사람들은 모두 저를 비난했습니다. 어쩜 그러냐고. 그래요. 그런 거예요. 자신을 알게 됩니다. 이게 문제구나라는 걸. 그리고 또 뭐랄까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스스로 변화하고 싶다는 그런 욕구가 생겨요. 뭐랄까 그건 뭐 어떤 사람과 직접 사귀지 않더라도 그저 뭐 이를테면 짝사랑이죠. 그 사람을 바라보고 내가 좀 더 멋진 내가 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어떤 목표를 추구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요. 그 동성 친구와는 라이벌에 대한 의식이 생길 수는 있겠네요. 내가 너보다 더 돼지가 되진 않겠다라는 뭐 그런 그래요. 그래요. 희님 좋은 사연 좋은 사연은 아니죠. 슬픈 사연이지만 그래도 뭐랄까 교훈이 있었네요. 독립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결정. 음, 해내시길 바랍니다. 음, 어쩌다가 인도에 있는 주드스에게 이런 사연을 다들 그렇습니다. 다 그러고 살아요. 사연 고맙습니다. 그래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뭐랄까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방송을 끄는 건 아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로 방송을 마칠지 생각나는 게 없네요. 좋은 한 주를 보내시기를 멀리서나마 기원합니다. 인도는 여전히 덥습니다. 그 한국에 비가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건조하다고 그 하는데 농산물 피해도 많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농산물 피해가 많다고 하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지만 요새는 저희 부모님이 그 정년을 마치시고 그 텃밭에서 작은 농사를 지으십니다.
그래서 그 뭐 큰 밭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생을 하시니까 가물면 비가 좀 왔으면 더우면 좀 덜 더웠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한국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게 힘들죠. 어렵지만 농사를 짓는 분들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저는 군 리스너의 슈드 프라이데이였습니다.